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댓글들을 모아서 또 PD님께서 주셔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진행 중입니다. 10,000건 등록하고 막혀서 사업자 내고 또 하는데 이제는 5,000건 등록해서 막히네요. 사업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는 건가요? 10,000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하나는 5만 건 정도가 되도록 이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만 이제 계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매출을 정말 빨리 내고 싶다. 나는 그 누구보다 월 매출 1억을 빨리 달성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업자를 계속 늘려가는 게 맞는데, 사업자를 늘렸을 때 지금 당장은 되게 쉽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업자 10개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세금 신고 때도 그 10개를 다 맡기기에는 또 부담스러워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처음부터 지금 상품 수 15,000개 가지고 바로 늘리시는 것보다는 DB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서 차라리 5만 개 되는 등급 관리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5만 개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 5만 개 혹은 자사마을 5만 개, 쿠팡 25,000개를 위한 가공 나의 플랜, 상품수를 어느 정도 늘렸을지 그렇게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10,000개 가지고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2를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10,000개 가지고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 그러면 산술적으로 2만 개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파워 등급이 되겠구나 싶으면은 사실 일회성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상품 수가 딱 10,000개시니까 매출이 정말 급한 게 아니면은 DB를 늘리시면서 사업자 하나를 조금 더 등급 관리용으로 DB를 조금 더 늘리신 후에 늘리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천하제일 참가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젠트레이드 상품들을 보면 60원, 70원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마켓 수수료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천하제일 셀링 대회 제가 주최하는 거죠. 아마 2회가 없을 거지만 주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60원, 70원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마진을 더해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비자에게 주는 100원짜리 혜택을 준다고 하면 판매가에 100원을 더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 마진을 곱해서 올리다 보니까 60원짜리도 우리는 뭐 200~300원에 올리면 팔립니다. 그리고 60원짜리는 사실은 뭐 한 400~500원 해도 팔리고요. 때로는 1,000원 밑은 사람들이 사실 크게 관여 안 하고 상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까지 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올리셔라 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영상으로 학습하고 차주 휴무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 문의드려 봅니다. 정말 운이 좋게 잘 돼서 순이익이 진짜 월 1,000만 원이 됐다면 세금 부분을 어떻게 알고 가야 될까요? 혹시 그 정도가 되면 사업자도 내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사업자를 안 내고 먼저 스타트 하실 텐데, 사업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스마트 스토어 알림에서 뜰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나고 이러면은 알림으로 뜨거든요. 그때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 세금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클 때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의 의무를 또 어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이 뜨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월 순익 1,000만 원이면 사실 세금 신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예전 영상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주문 건수라던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넘어섰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업자 없이도 한번 되는구나 감만 익히시고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지 라고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셀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똑같아요. 블로그조차도 수익이 커지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어제 민구님 라이브 하실 때 게리아스 찾으면서 쓰셨던 키워드 프로그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이거 라이브 때 제가 게리아스, 게어리즘 요거 가지고 좀 재밌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때는 제가 유키라는 프로그램을 썼던 것 같고, 이거는 유플랫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유플랫 사이트에 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실 매번 말하지만 무엇을 쓰셔도 요즘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아무거나 편하신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상품 등록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장단점, 가격 등등.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쉽게 바꿀 수 있나요? 프로그램 쓰다가 우선은 쉽게 바꾸지 못해요. 저조차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써서 하는 게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꾸는 게 참 귀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프로그램을 누가 얼마나 잘 쓰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써보고 저 프로그램도 다 써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유플랫, 샵마인 요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써보셔라. 다양한 걸 다 해보신 후에 핵심이 되는 게 있죠. 스마트 스토어는 요즘 좀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속성이라던가 태그 값이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고객센터나 게시판에 남겨두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속성 태그 입력 되나요? 아니면 태그 입력 되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제가 요즘 풀토로 상품 관리 잘 안 하다 보니까 풀토는 태그나 속성이 안 됐던 것 같고, 이셀러스가 최근에 이제 태그가 추가된 것 같고, 유플랫은 속성 태그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태그나 속성만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소개는 정말 이거 길게 하면 따로 하나 제가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구님, 인터파크도 이제 서버 이용료 받는다는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너무 힘들어지는 것 아닌지. 매출 적은 사람은 이런 마켓은 아예 안 파는 게 나은데 이거 저거 다 빠지고 제한 때문에 이거 힘 빠지네요. 이거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셀러들한테 다 받는 거거든요. 남들도 똑같이 제재를 받으면 저는 오히려 또 똑같이 매출은 더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다들 10,000개로 변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무제한이었거든요, 상품 등록이. 근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10,000개씩 올리다 보니까 또 너도 나도 살아남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공이나 관리를 잘해서 그 중에서 누군가 무제한이 풀렸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본인만의 무기가 생긴 거죠. 무제한이니까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자리를 잡으시면 오래 간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이 장애물을 조금 넘어오기가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비용도 아까워하시고,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서버 이용료를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그 정도 딱 매출이 나왔을 땐 그 서버 이용료 내면은 뭐 제로 정도 이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올려보고 매출이 나면은 파는 거고, 매출이 너무 안 나면 저도 그렇지만 인터파크나 위메프, 티몬 이런 곳들이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하거든요. 누구나 잘 나오면 그때 한번 쫙 밀어넣고 또 안 나오면 쫙 뺐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는 지금은 뺐는데 어떤 분들은 또 거기만 나간다고 하니까 한 번씩 밀어 올려보는 거죠. 올려보고 잘 나가네? 그럼 한번 냅두는 거고. 다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티몬이나 위메프 이런 소셜에서 넘어온 마켓들, 특히나 이제 판매자 등급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하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관리하고 집중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면 상품을 50,000개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중해야 되는 마켓은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쿠팡 이 3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마켓들은 곁다리, 추가적인 보너스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더 우선적으로 삼자면 G마켓 옥션일 것 같습니다. 민구님, 이런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와 제조사 같은 경우는 상품의 브랜드와 제조사를 입력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니 다르게 입력하더라고요. 혹여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걸로도 이제 몇 번 문의도 왔었는데, 사실 브랜드나 제조사 가지고 자꾸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과 불법 중에서 저는 편법을 택한 건데요. 불법은 하지 않고 편법적인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원산지도 당연히 중국산이면 중국산으로 쓰면 되잖아요. 대신 브랜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조사를 상세 페이지 내에 표기했을 경우도 있고, 상세 설명 참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사가 나와 있지 않은 도매처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조사를 공개하면 당연히 막 직거래를 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도매처 쫙 보시면 제조사 정보를 대부분 많이 가려놓거든요. 도매처에서조차도 뭐 우리 도매
뭐 협력사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안 나와 있는 곳도 많아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할 거냐?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민군이라고 하면 민군협력사라는 제조사가 결국은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이 썼을 때는 많이 묻기 때문이고 그걸 피해 나가려는 편법,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군 제조사 혹은 민군 협력사, 중국의 정확한 제조사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은.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 혹은 뭐 OEM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은 아닌 걸로 대신에 편법적인 걸로 저는 많이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고 궁금한 건 언제든 어떤 영상에서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PD님께서 많이 모아주시거든요. 항상 궁금한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답변 드릴 테니까 뭐든 꾸준히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를 거의 매주 하고 있는데 라이브 때 또 오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